아베 신조씨, 대마도 내놔요. 독도 가지고 생떼 쓰길래 말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베 신조 이 양반 이제 보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네요. 아니, 독도 가지고 사실을 호도해버리니까 대마도 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노재팬 운동으로 대마도가 끝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 불매로 2차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죽겠으머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SOS를 치게 되었고, 결국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마도 불매할 때 그래봤자 일본에서 신경도 안 쓴다, 타격도 없다 라고 하시던 분들 많으시죠?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베 신조가 나라 돈 없어서 소비세 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는 마당에 추경까지 하겠어요. 근데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찾아와야겠습니다. 페페TV야, 이번에는 뭔 생떼를 또 쓰려 그러냐. 대마도가 무슨 우리 땅이었다 그래. 제가 근거 없이 생떼 쓰고 그런 유튜버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마도의 2차 위기와 이곳이 왜 우리나라 땅이고 되찾아와야 하는지에 대해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일본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대마도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관광객이 격감한 대마도에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요회의에서 의결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특정 시장에서 관광객 비율이 높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폭넓은 국가나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대마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타격을 입은 대마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여행객 유치 사업비를 2019 회계년도 일본 관광청과 내각부에서 각각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에서 3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례적인 부양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도 관광객의 약 80%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대마도행 여행객 승객은 작년 동기 대비 95%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 거부 운동에 따른 충격이 그만큼 큰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아니, 아베 신조씨,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예산 편성하면 한국인들이 거기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마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래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와서 아끼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입니다. 증거 있냐고요? 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입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강력한 증거 사방팔방에 널려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임을 천명할 근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일단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 거리가 49.5km로 일본의 후쿠오카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땅 대마도는 경상도, 분명히 한국 땅입니다.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를 비롯해 삼국 접양지도, 조선팔도 지도 원본 등은 대마도가 부산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서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우리 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이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한 후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메이지 때 태정, 관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대마도란 지명은 만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으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가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 지도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인 것입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공 과제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 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 사건입니다. 일본이 미국 땅 뺏어올 때 쓴 지도에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준하는 증거는 또 발견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의 J.H. 커너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대마도가 스트레이트 오브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기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훔쳐간 우리 땅 대마도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들에게도 세뇌당했던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잘못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보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세뇌시킨 매국 노래입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 라고 천명했습니다. 6.25 직전까지 3년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 가진 첫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일 배상 청구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해왔고 도민들은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며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도쿄 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마도를 넘겨주기는커녕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워 일본은 이것을 막기 위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 대마 문제 논문 등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 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 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라도 어족 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를 실효 지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듯 대마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제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노래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운동의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대마도 내놔요. 독도 가지고 생떼 쓰길래 말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베 신조 이 양반 이제 보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네요. 아니 독도 가지고 사실을 호도해버리니까 대마도 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이렇게 인사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성탄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해 동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만큼은 이 모든 일 모두 잊으시고 가까운 카페에 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지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내년에도 힘내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요.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아이템을 구매하시며 잠시 나 자신을 아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한 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등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 차원에서 쌀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국 내 쌀 재고 과잉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사태와 곡창지대인 메콩강 삼각주에서의 가뭄 및 바닷물 역류에 따른 식량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며 쌀 수출을 중단했다가 이달 10일 수출을 다시 허용했다. 이 바람에 수출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4에서 5월 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적은 80만 톤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 쌀 생산량이 줄지 않았는데 이처럼 수출이 제한되는 바람에 재고가 쌓이고 통관이 지연돼 업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간 베트남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2일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회의에서 특히 메콩강 삼각주 지역 지방정부와 쌀 수출업계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응우옌응옥 남베트남 식품협회 회장은 4월 18일 현재 회원사들이 비축하고 있는 쌀만 194만 톤에 달해 6월까지 이미 계약한 170만 톤을 수출하더라도 20만 톤 이상 남고
여름 가을 시즌에 230만에서 240만 톤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월부터 쌀 수출을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남부농안성 관계자는 가뭄과 바닷물 역류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수확량은 작년보다 줄지 않았다면서 쌀 수출량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 수출업체는 1만 톤에 가까운 쌀이 통관 지연으로 항구에 발이 묶여있는 바람에 하루 역동에 달하는 보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느라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부 규제 때문에 계약 기간 안에 쌀을 수출하지 못해 120억 둥을 배상해야 하는 업체도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정부의 쌀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에 637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출 대상이 될 국가들의 윤곽이 잡혔다. 26일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19 아세안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지목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은성수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금융위는 한아세안 핀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핀테크 랩 유치를 주도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핀테크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연구 용역도 같은 맥락이다. 아세안 주요 나라의 핀테크 산업 동향을 살피고 우리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진출국 선정 기준으로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발전 수준, 금융소외 지표, 정부의 핀테크 정책 안정성과 금융부문 규제 강도, 우선 모바일 가입률과 광역대 가입수 등의 정보통신기술 도입 수준 등을 따졌다. 인도네시아는 2억 7,350만 명을 웃도는 높은 인구수와 양호한 GDP에 비해선 금융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두 번의 금리 인하 이후 금융 수요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5.1%의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많은 벤처 투자 기업들은 호화 상태인 전자상거래를 벗어나 핀테크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16년 3,450만 달러에 그쳤던 VC 핀테크 투자액은 2018년 들어 1억 8,230만 달러로 불어났다. 지난해 5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핀테크 기업은 249개로 이 가운데 전자결제 업체는 65곳이다. 젊은 인구가 많아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도 급증세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지난 2018년 기준 1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3%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7년 61%로 집계됐다. 현재 인구의 약 51%가 금융소외층이다. 다만 지역적으로 금융격차가 심하고 국민의 30%만이 금융 인력을 갖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베트남도 스타트업의 기회의 땅으로 불리긴 마찬가지다. 9,730만 명이 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은 불과 32세로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전체 GDP 중 은행과 보험 등 금융부문의 비중이 5.8%에 이른다. 올해 베트남 핀테크 시장의 규모는 약 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핀테크 기업은 총 120개다. 이 중 35곳 이간편 결제와 송금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앞선 2018년 3분기 기준 디지털 전자결제 거래액은 그해 1분기의 갑절 수준으로 올랐고 모바일 뱅킹 결제액도 5년간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규제 수준이 급성장 중인 금융기술력에 못 미친다는 점은 우려 요소다. 핀테크 규제 부재가 산업 발전과 감독기관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결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과 재정부 산하증권위원회, 보험감독청 등이 규제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태국도 금융산업이 GDP의 7.3%를 차지할 만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금융분야 개발 마스터 플랜을 시행해 개인 고객과 기업의 금융혁신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2위 은행인 시암상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점포 30%를 없애고 모바일 뱅킹 플랫폼 활용도를 높인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화돼 있다. 2017년 기준 금융 보유율은 82%, 계좌 보유율은 28%다. 인터넷 보급률도 82%로 전년보다 15%포인트나 증가했다. 태국은 특히 자금 조달, 대출 부문 핀테크 기업의 매력적인 시장이다. 태국은행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예대 금리차가 높은 편이라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와 대출자 간중계로 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면 많은 대출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정부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싱가포르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기준 GDP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금융시장은 해외 금융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싱가포르 은행 132곳 중 128곳이 외국인 소유다. 핀테크 업계에 대한 전통 금융의 시선도 호의적이다.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의 62%가량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와 사업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이다. 핀테크 전담 조직인 핀테크 혁신 그룹을 만들어 규제 정책과 기술 혁신 전략을 펴고 있고 핀테크 오피스를 개방해 보조금과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의 이해도도 상당하다. 금융 보유율은 2017년 기준 98%로 조사됐고 평균 연령이 40세로 인근 아세안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100%를 기록했다. 삼성 KPMG 경제연구원 디지털본부 관계자는 그랩과 고직 등 대표 유니콘 기업이 아세안 지역 내 슈퍼앱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이 주도권을 쥐려면 은행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현지 금융사나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사와 제휴해 협업 모델을 만들고 파트너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코로나19 변수에도 핀테크 해외 진출 지원 젠거름.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원투CM과 피노텍 등 국내 핀테크 기업 10곳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해 있다. 전체 핀테크 기업이 300곳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3%가량만이 외국 땅을 밟은 것이다. 스마트 스탬프 기술업체인 원투CM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 인도네시아 K-솔루션 페어에 참가했다. 말레이시아에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이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엔 법인을 설립했다. 전자등기 대출 플랫폼인 피노텍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 금융기관에 비대면 담보대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관련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해외 진출길이 막힌 상태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최대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8일부터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0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기업 정보와 핀테크 서비스를 공개한다. 참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진출 대상국의 금융당국과 대사관 등의 온라인 전시관 링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각각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과 2020년 핀테크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등에서 발표한 것처럼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해외 핀테크 랩 2개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까지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에 세운 핀테크랩은 신한금융, 퓨처스랩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금융 디노랩 베트남 등 3개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인도 차이나 시장은 값싼 인건비 덕에 모델링을 하기 좋은 데다 금융 포용력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느냐. 이미 시장과의 싸움이 격화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경쟁도가 낮을 것이라면서 정부 지원도 부진한 상황이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간 입국 금지